고구마 농사의 수익은 어때요? 고구마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인건비 빼고 이제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이 평당 10,000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평당 10,000원이요? 네. 근데 보통 벼농사가 네. 평당 4,200원 정도 남잖아요. 남는 건 아니고 이제 매출액이 4,200원입니다. 아, 매출이? 네. 그럼 고구마는 매출인가요? 수익인가요? 수익이 10,000원 이상 남습니다. 그럼 엄청 많이 남는 것 같은데. 네, 거의 벼농사의 3배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. 5,000평을 심었잖아요. 근데 5천만 원 이상을 벌자. 그리고 제가 원래는 목표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익을 올리자였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한 8kg에서 7kg를 이쁜 고구마들로만 심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비가 또 많이 오다 보니까 밭이 좀 잠기고 이런 게 있어서 고구마를 일부러 수확해보고 그러니까 작황이 많이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7천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평당 10,000원씩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이게 네. 개수가 중요해요? 아니면 이 크기가 중요해요?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.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이쁜 애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. 고구마가 보통 평균 8개에서 12개까지 달리는데 12개가 다 이쁜 것만 달리면 진짜 좋아요. 근데 뭐 영양소의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질소가 과다된다던가 토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쁜 애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. 뭐 꼬불꼬불한 애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상품성이 없어요. 저도 그런 거는 절반 가까운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절반의 수확받기 기대를 못했어도 똑같이 다 이쁘면은 네. 그거보다 2배 수확했는데 모양이 못생긴 사람이랑 결국 소득은 똑같게 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이게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1년에 몇 번 수확해요? 이제 파종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. 5월에 파종해서 이제 120일 뒤인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보통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1년에 1기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. 또 중요한 게 고구마는 뿌리 식물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또 순이 잘 자라면 네. 고구마가 잘 안 자란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꼭 그렇게 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줄기를 이제 지상부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밑에 있는 걸 지하부라고 하는데 뭐 온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지에서도 그렇고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상부가 많이 크면 지하부가 많이 못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영양분을 지상부에서 많이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헬스할 때도 이렇게 하체 운동 안 하고 예. 뭐 상체만 키우는 사람들 있어요. 예, 맞습니다. 되게 보기 싫거든요. 네. 딱 그런 거죠. 네, 상체만 키운다고 상체가 하체를 해야지 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고구마 농사 또 주의해야 될 게 네, 고구마 농사를 한 땅에다가 이렇게 계속 지으면 네. 이게 연작 장애가 생기잖아요. 네, 그래서 이게 좀 부작용이 있다고. 맞습니다. 네. 이 대표님 굉장히 잘하시는데 거의 일반 농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농업 인터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골 사람이라서. 네. 네. 그 한 작물을 계속 심으면은 연작장애 계속 연작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가 이제 삼포 농지라 해서 휴경하고 다른 거 심고 농사 짓고 또 휴경지에 심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토양이 계속 기름지게 유지가 되는데 토양을 안 쉬게 계속 농사지게 되면은 양분이 부족하고 바이러스가 계속 더 많이 생기고 이래서 수확량이 계속 감소하게 돼요. 인삼 심은 밭에 예. 다른 작물 못 심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인삼이 그 길을 다 빨아당겨서. 네. 그죠? 네, 맞습니다. 약간 그런 거. 네. 인삼이 그 뿌리 작물이고 그다음에 인삼은 보통 6년근 막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많은 양분을 빨아먹다 보니까 토양이 더 척박해지죠. 그래서 인삼밭은 제가 알기로 임대료가 더 비싸요. 네. 첫 해에는 7kg대를 수확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둘째는 6kg 중반밖에 수확을 못했어요. 그리고 작년에 5.2kg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. 갈수록 줄어. 네, 갈수록 주는데 네. 일단 종자에 대한 그 무병묘라고 하죠. 바이러스 검사를 12가지를 합니다. 근데 그 12가지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아예 없다. 그런 종자를 증식시켜가지고 심으면 고구마도 엄청 이쁘고 깨끗하고 이래요. 근데 고구마는 원래 이제 뿌리를 수확하잖아요. 그럼 저장해놨다가 하우스에 심으면 다시 나고 그걸 잘라서 또 심고 수확하고 또 나고 그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제 반복하는 게 3년, 4년 넘어가면 수확량이 진짜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. 그런 측면도 있고 그냥 토양이 계속 오염됩니다. 바이러스가 거기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척박해져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요. 항상 고민이에요. 토양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? 벼농사랑 딸기 농사랑 비교했을 때 네. 딸기 농사가 얼마나 더 많이 벌어요?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벼농사는 평당 4,200원을 법니다. 딸기 농사는 평당 70만 원 이상을 법니다. 벼농사는
1년에 80일 정도만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딸기 농사는 딸기 농사 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1년이 12달인데 딸기 농사는 13달을 일한다. 그 정도 손이 많이 네, 간다는 거죠.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.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도 농장 규모가 유리온실이 진짜 큽니다. 막 10헥타르 되는 10헥타르면 3만 평이거든요. 유리온실이 3만 평이에요. 보통 2만 평이 넘어요, 유리온실이. 근데 딸기 유리온실만 1헥타르밖에 안 돼요. 3천 평밖에 안 돼요. 네. 근데 소득은 비슷합니다. 훨씬 많아요, 딸기가. 그래서 딸기는 규모화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. 벼농사는 일단 경영비도 거의 일정하고요. 그 다음에 소득도 거의 일정합니다. 이제 쌀값은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거의 보존을 해줘가지고 그런 외부적인 타격이 거의 없고. 거기다가 직불금 나오죠. 그렇죠. 세금 감면해주죠. 네, 세금은 원래 안 냅니다. 다 안 내요? 세금은? 네, 세금은 재산세밖에 안 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이제 내잖아요. 네.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랑 그다음 종합소득세 내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안 내는데 근데 이거 갖다가 좀 막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이러시는 분들 계셨어요. 농업인 세금 왜 안 내냐? 세금 내게 해라. 근데 농업인이 세금을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지금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250만이어서 5% 정도 되는데 그 5%가 이득 보라고 세금을 안 물리는 게 아니에요. 95%가 이득을 보라고 세금을 안 물리는 거거든요. 지금 이제 딸기 우유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10% 세금이 붙습니다. 근데 흰 우유는 안 붙는데 만약에 농업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그 부가가치세를 농산물 가격에 포함을 해야 되죠. 그럼 모든 농산물 가격이 10%가 다 오릅니다. 아, 더 비싸지는 거예요? 네, 그러면은 그게 가게에 굉장히 큰 이제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세금 안 내는 게 진짜 큰 혜택입니다, 여러분. 네. 정말 큰 혜택이에요. 보통 연봉 1억 받는다 이러면 이렇게 세금을 잘 안 내보신 분들은 뭐 한 달에 뭐 8, 900 벌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. 연봉 1억 받으시는 분들이 실수령액이 700이 채 안 됩니다, 지금. 네. 저도 그 직장 생활할 때 연봉이 이제 할 때 4,800이었거든요, 1년에. 근데 네. 그 중에 한 1,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어요. 너무 속 터져요? 진짜 큰 혜택이다, 근데. 네.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감면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. 취득세 50% 감면, 농지 취득세, 그 다음에 양도세도 50% 감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8년이 지나면은 그 이제 양도세나 이런 거 면제일 거예요, 아마. 뭐죠? 건강보험료? 건강보험료는 50% 감면이고, 재산세도 50% 감면이고,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짜 너무 외부적인 영향으로 네. 청천벽력 같잖아요. 네.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속상할 것 같아요. 근데 농업은 그거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. 그러니까 막 네.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. 막, 네. 아, 저 사람 주식해서 돈 쉽게 벌었다고. 네. 비트코인에서 돈 쉽게 벌었다고. 부동산 사가지고 돈 쉽게 벌었다고 막. 돈 쉽게 벌었다면서 막 욕하고 해요. 네. 유튜버들 앉아서 돈 쉽게 버네 막 이렇게 얘기해요. 네. 그럼 그렇게 쉽게 버는 방법을 아는데 본인은 왜 안 해? 근데 제가 대표님이랑 이번에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. 네.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보다 사전 인터뷰하는 게 더 길고 그리고 창작의 고통 어떤 걸 기획해야 되느냐 그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시죠? 네. 저 지금 1시간 얘기하려면 네. 4-5시간 준비하는 거 아시죠? 맞습니다. 선생님 아시잖아요. 네. 이런 게 드러나진 않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주변에서 같이 행복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어떤 이제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-30년 뒤에 50%에 가까운 마을이 없어진다.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70대 이상이에요, 대부분. 근데 그분들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도 90세 이후로는 많이 대부분 다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없어요, 동네에 남는 사람들이. 저희가 지금 죽는 사람보다 출생신고된 사람이 훨씬 더 적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 출생신 아예 없었고요. 돌아가신 분 10분 이상 됐고요. 그 다음 편입도 거의 없고요. 더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고. 그래서 농촌이 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려면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